이영규 교수님 평소에 거침없기로 좀 소문나 계시거든요. 역시 저희의 아픈 리베이트 부분을 아주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과거엔 정말 리베이트 많았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줄 돈이 없답니다. 워낙 단가가 낮고 일은 많고 그래서 줄 돈이 없답니다. 어쩌면 그만큼 현실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본다면 아마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마 이영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고 내용이고 사업이고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책 3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책은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예. 자, 벌써 이제 반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힘 좀 내시고요. 3번째는 청소년 상담의 관점에서 청소활동과 안전이고요.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의 청소활동과 안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황미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미영입니다. 저는 6월 말까지 충북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라는 활동 상담, 그리고 또 성문화, 그리고 복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요. 지금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충북 아동청소년 포럼을 여기 김민 교수님도 오셨는데 함께 만들어서 충북에 좀 재미있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의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전문 말씀 잘하시는 교수진 3분 다음에 저한테 말을 하라고 했다는 점이랑요. 또 하나의 가시는 활동 전문가들 앞에서 감히 제가 활동을 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가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세월호 이후에 그 물리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아마도 심리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귀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이런 소규모 모임들이 좀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지고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니라 좀 한 가지라도 쟁취해서 뭔가 이루는 그런 토론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럴 수 있을 때 제가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그 상담 특징을 더불어 우리 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활동은 예방 차원에서 또는 뭐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구분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상담이든 활동이든 복지든 이렇게 서로 나누지 마시고 아동이다 청소년이다 이렇게 구분하시지 마시고요. 모든 그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들, 단체들, 시설들이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동 박사거든요. 근데 아동 쪽 하면서 청소년도 하고요. 복지도 하면서 상담을 당연히 부전공을 해야 되고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저것을 다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분화시키진 않나? 편가르기를 하진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의상이 축소되고 사업이 점점 더 후퇴되지는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청소년 상담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상담은, 특히 청소년 상담은요, 일반 성인 상담과는 조금 다른 거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활동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만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의 역할과 활동의 역할과 복지의 역할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상담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활동은 당연히 예방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녀석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기관에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는
상담과 활동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정 내 어려움, 학교나 지역사회의 어떤 또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분하지 마시고 정말 청소년 하나만 바라보고 상담의 역할, 복지의 역할, 활동의 역할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상담실 세팅에서 상담실에서만 상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년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은 더더욱 상담 장소이기보다는 학교나 지역사회 또 기관이나 단체 이런 곳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상담이 되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로도 적용하는 나라가 있다고도 그래서 작은 심리적인 문제를 편안하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하드웨어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부족해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청소년 상담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청소년 상담 목표도 되게 다른데요. 심리치료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을 건강한 성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예방인 거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지원해주고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활동으로도 상담으로도 복지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방인 거죠. 네, 다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다양한 활동에 경험을 하면 비행 문제가 되게 없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활동이 필요한 친구들은 오히려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성적이 높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심리적으로 힘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예방 차원에서도 치료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목표는 일반 상담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뭐 집단 교육, 뭐 대규모 이런 형태로가 아니고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게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면 청소년 상담은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들을 많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청소년 상담 목표를 8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게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의 중요한 역할을 사실 활동에서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두 번째 이제 적응 기술의 증진이고요. 의사 결정 기술을 함양해주고 있겠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개선해주고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는 상담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활동이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고요. 또 3가지를 또 추가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관련해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주는 게 청소년 상담의 특징이고요. 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요.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청소년 상담이 소수 대상의 치료 기능보다는 대다수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어떤 발달이나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청소년 상담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상담이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데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감이 되게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쓰는 건데요. 여러분도 가서 한번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 해결 중심 이론에서 점수 척도로 하는 방법 많이 알 것 같은데 1점부터 10점 점수가 있잖아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많이 써먹어요. 넌 지금
점수가 몇 점이야? 1점부터 10점 만점인데 그러면 예전엔 점수가 높았던 것 같은데 사실 요새는 점수가 되게 낮아요. 3점, 4점인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1점을 높여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를 하면 1점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행복 점수가 너무 낮아요. 진짜로 낮아서 그리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최근 연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정환 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도 그렇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가치관 국제 비교 조사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봐서도 좀 위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넘겨보시면 뭐 학업이나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발달 가업도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이런 학업, 취업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요. 부모나 사회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 스트레스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사항들을 제 그 원고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가 사실은 자유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또 뭐 이미리 씨 연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다 보면 행복감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학업에 치우친다면 이런 특정한 시간에는 그 일상 학업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뭐 김은나 씨나 몇 분들은 수련 활동 같은 거, 봉사 활동,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생활 만족도, 주관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뭐 쭉 많죠. 사실은 자아 정체감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가치관을 정립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복지도 하고 활동도 해보는데요. 사실은 위기 청소년들한테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을 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끌고 가서 산을 한번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도 많고요. 나가서 별 얘기하지 않고 2-3시간 그 놀이기구 타면서 서로 땀 흘리고 공감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효과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또 뭐 인간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심리적인 어떤 편익들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또래 관계,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5분, 저 15분이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다는 네, 첫 번째 교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게요 긍정적인 청소년 개발이에요. 예전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대응적인 접근보다는 예방. 그 문제 예방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쭉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원고에 제시한 연구 결과들을 보시면 활동이 예방 차원이나 치료 차원에서 많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마지막 쪽에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상담보다 중요한 게 예방 차원의 다양한 활동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좀 활동계가 어려워지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과 상담과 복지의 그 역할을 조금 구분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라는 전제 하에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운동회, 소풍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우리 꼬마가 초등학교 3학년 꼬마가 어느 날 와서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운동회 개주 선수로
얘가 뽑혔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습도 엄청 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하반기에는 하려나 지금 맨날 고대고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안 할 것 같더라. 소풍도 없어진 거 아시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남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이 재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공부밖에 남지 않는 이런 슬픈 현실, 그렇죠? 뭐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소규모 행사는 뭐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소나 시기 같은 걸 조정하고 소규모나 그룹별 또 아이들이 원하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요새 뭐 학교에서 그 행사 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 뭐 하는데 결국 요원이 없어서 선생님들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시켜서 배치 예정이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청소년 그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은 청소년 지도사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땜짓을 이렇게 무슨 정책을 냈다가 안전요원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땜빵하는 이런 또 악순환되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시대 흐름에 맞는 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예전과 지금 얼마나 프로그램이 달라졌나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보다 아이들의 욕구는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사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활동의 프로그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부족해, 인력이 부족해 이 얘기는 이제는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전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좀 치료활동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상담은 사실 방법도 되게 다양해야 되거든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활동 치료를 만들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런 전문적인 좀 치료 프로그램을 활동가들이 좀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인터넷 치료 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두드림 해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상담으로는 좀 위기 친구들한테 한계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접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상담원 쪽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쪽에서도 도용을 하셔서 청소년 재밌지 않아요? 활동 치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좀 교육도 시키고 지역의 학대도 좀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수련관, 수련원, 아동 청소년 또 뭐 있잖아요. 구분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제발 그런 구분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충북 아동청소년 포럼을 만들면서요. 아동과 청소년 구분하지 말자가 가장 큰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관, 단체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모여서 고민하고 전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놀이터도 만들었어요. 놀이터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마음 힘들면 여행도 가고 재밌게 좀 쉬기도 하는데 청소년들은 참 그런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좀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꼬마 중에 하나가 학중이었는데 우울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봉사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울 빈도가 되게 낮아진 친구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구분하지 않고 함께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포럼에서는 지금 6.4 지방선거 그때 공약을 만들어서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했을 때는 약하지만 같이 모여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활동의 어려움은 상담에서 막 요구하면 되거든요. 상담의 어려움은 활동에서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도 이제 진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통해서 학교와 연결해서 하는 성취포상제 이런 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요. 보는 세상 만드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보고 경험을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참 세월호 사건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사회복지나 또는 뭐 아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줘요. 예산을 주면서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활동은 재밌더라고요. 규제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다 느끼시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미영 대표님께서 상담의 전문가로서 활동과 연계한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저도